의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에 다녀온 후 자신의 일에 큰 변화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나츠키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의 지방 도시 미에현 출신이에요. 제가 도쿄로 처음 올라온 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미에는 일본에서 가장 신성한 신사로 유명한 이세신궁이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바다도 가깝고 경치도 아름답고 좋은 곳이지만 저는 도시에 가고 싶었어요. 미에현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달리 도쿄는 그야말로 번쩍이는 빛과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의류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도쿄로 왔어요. 중부지방인 미에에서는 취업을 위해 근처의 대도시인 나고야나 오사카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처음부터 오직 도쿄로 가겠다고 정해놓고 있었어요. 최신 유행에 누구보다도 민감해야 되는 패션업계라면 역시 일본의 모든 유행을 선도하는 도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사람들로부터 옷 입는 센스가 있다는 말도 많이 들어왔죠. 하지만 스스로 모델이나 디자이너가 될 소질은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패션이라는 분야에 몸을 담고 싶었던 저는 마케팅을 공부해서 의류회사의 홍보부에 취업했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일본 전국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300개의 자파점으로 유명한 중견기업이에요. 중저가의 자파부터 하이브랜드 의류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요. 그중에서 제가 맡게 된 사업은 10대와 20대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의류 브랜드였어요.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아직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상태였죠.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는 의욕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사업부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회사의 각종 브랜드 의상을 입고 소개하거나 어떤 체형에 어떤 옷과 소품이 어울리는지 코디 방식을 어드바이스하는 등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했죠. 매일매일 출근할 때의 복장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주말에 코디도 선보이며 팔로우 수도 늘려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자주 들고 다니는 가죽 가방은 어느 브랜드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점점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어가는 걸 실감하고 있었어요. 우리 제품 웹페이지의 유저 액세스 수나 전환율도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어서 회사에서도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뭔가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목도는 늘고 있었지만 더 큰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우리의 주 고객층인 일본 여고생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화제거리인 한국 관련 소재를 더 많이 활용해보자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일본 여고생들은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패션에 열광하고 있었죠. 사실 이건 여고생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거든요. 하루는 도쿄의 한국풍 카페에 갔어요. 그곳은 정말 SNS에 올리기 좋은 장소였죠. 벽에 쓰여 있는 한국어가 세련된 인테리어처럼 보였고 메뉴에는 개성적인 한국 디저트가 가득했어요. 이 카페에 들어가기 위해 오픈 전부터 길게 줄을 서야 했지만 줄을 선 보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 중인 친구 미호가 한글을 읽고 뜻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미호는 자주 SNS에 한글로 포스팅을 하기도 하고 종종 한국 사람들과도 한글로 댓글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하는데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요. 친구들과 저는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미호를 바라봤어요. 일본에서 SNS에 한글로 글을 올린다는 건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고 세련되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한국풍, 한국스럽다라는 해시태그는 SNS에서 특히나 인기가 높은 유행어예요. 친구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일부러 진짜, 맞아 심쿵이다 같은 말을 섞어 쓰기도 해요. 우리는 함께 꽈배기나 뚱카롱을 먹으며 정말 한국에 온 것 같아 라고 감탄했죠. 일본의 편의점에서는 전주 비빔밥풍 삼각김밥이나 간장게장 삼각김밥 같은 한국과 콜라보한 제품들이 매 시즌 출시되고 있고 한류스타가 광고하는 음료가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 과자 브랜드에서도 한국을 의식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가장 인기 있는 건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이에요.
불닭볶음면은 정말 엄청난 인기라서 그걸 흉내낸 일본 라면이 바로 옆 진열대에서 판매되고 있을 정도예요. 동네에 있는 마트에 가도 한국 라면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옛날부터 유명한 신라면이나 너구리는 물론이고 요즘엔 짜파구리나 비빔면도 자주 보이는데 저는 감자면을 좋아해서 자주 먹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요즘 우리 타기층은 한국에 푹 빠져 있잖아요.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맞아요. 제 동생도 매일 뉴진스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사에게 이 아이디어를 어필했어요. 우리도 한국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바로 실행해보자. 그래서 저는 입사 동기인 아유미와 함께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게 됐죠. 출발 전날 밤 저는 기대와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계획을 짰어요. 한국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어떤 장소를 방문할지, 어떻게 우리의 브랜드를 홍보할지 고민했어요.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은 너무나 깨끗하고 스타일리시한 공항이었어요. 아유미와 저는 한국의 유명인들이 공항에서 자주 선보이는 공항룩을 참고로 옷을 코디했습니다. 운동복같이 편한 복장이지만 모자나 가방 같은 소품으로 포인트를 준 패션 스타일이었습니다. 한국식 공항 패션으로 인천공항을 누비는 우리는 마치 K-팝 아이돌이 된 듯 들뜨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도착한 우리는 가장 먼저 편의점으로 달려갔어요. 일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에 여행을 가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추천 음식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중 상위에 올라있는 두 가지가 한국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오뜨와 바나나 맛 우유였어요. 토핑이 함께 있는 요구르트라니 있을 법하면서도 없었던 의외로 새로운 발상이었죠. 용기도 귀여웠고 새콤한 요구르트와 달콤한 토핑을 함께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귀여운 걸로 치자면 바나나 맛 우유를 넘어설 수는 없었죠. 통통한 항아리 모양을 보고 우리는 너무 귀엽다고 외치며 우유를 들고 사진도 잔뜩 찍었어요. 사실 바나나 맛 우유는 일본에서도 코리안타운이 있는 시노오쿠보의 마트에서 파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해외 판매용은 그냥 사각형의 종이팩이었거든요. 이 귀여운 항아리 모양은 한국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해서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가면 꼭 사야 할 목록에 올라 있었어요. 요즘은 편의점에서 얼음컵을 사서 바나나 맛 우유를 더 차갑게 마시는 게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정보를 입수한 저희는 물론 그것도 시도해봤죠. 한국 편의점 체험 영상을 채널에 올리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엄청난 관심에 조회수가 지금까지의 기록을 경신할 정도였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일본 구독자들의 한국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바나나 맛 우유와 얼음의 조화라니 너무 좋은 걸 알았다고 기뻐하는 댓글이 많았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도 많은 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와 SNS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인기라는 성수동에 가봤는데 거리마다 트렌디한 패션과 감각적인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성수동에서 셀렉트 숍을 구경하면서 최신 유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구입한 옷과 소품을 SNS에 올리자마자 일본 구독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산 거예요? 정말 예뻐요. 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죠.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는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세련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들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길쭉길쭉 마치 모델 같은 체형이었어요. K-팝 아이돌이나 한국의 배우들은 뛰어난 자기관리와 표현력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모델로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럭셔리 브랜드의 모델이나 앰버서더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들은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일본인인 제가 봐도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한국은 일반인들도 이렇게 스타일이 좋다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와, 여기 사람들 정말 패션 감각이 뛰어나네. 라고 아유미가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패션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도 보고 참고할 점이 많아서 사람 구경만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그리고 한국에는 카페가 정말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카페에 들어가도 사람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카페를 좋아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카페는 정말 독특한 공간이었어요. 철골이 드러나 있는 천장과 콘크리트 벽, 흑백의 심플한 인테리어와 같이 차갑고 무기질적인 분위기가 세련되다고 느껴졌습니다. 일부러 비워놓은 공간이 많은 게 인상적이었는데 단순히 커피나 차를 마시는 곳이 아닌 이 장소 자체를 예술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여백의 미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일본의 카페는 효율성만 중시해서 협소한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고객을 앉히기 위해 테이블 간의 간격이 좁은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카페와 수준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네요. 저희는 한국의 유명 뷰티 유튜버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 뷰티 유튜버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어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구독자 수도 크게 늘었어요. 한국의 다양한 종류의 품질 좋은 화장품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메이크업의 스킬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도 이분의 피부가 너무 환하고 건강해 보여서 더 신뢰가 가는 내용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도 어쩌면 그렇게 피부가 깨끗한 건지 메이크업까지 하니 정말 도자기 같은 피부라는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러니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 화장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젊은 세대들은 한국 유튜버의 방송을 보며 한국 배우나 아이돌의 센스를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이랍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스럽다라는 말은 큰 칭찬이에요. 예전에는 패셔니스타들에게 파리지엔 같다라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스럽다라는 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친구가 새로 산 옷을 입고 나타나면 정말 한국스럽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기분이 좋아져서 얼굴이 밝아지죠. 그러고 보니 한국 출장 중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며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TV를 틀었더니 일본 가수들이 한국 가수들과 노래 대결을 하는 방송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방송에서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 방송에 나오는 일본인 가수들은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무명인 가수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가수들은 미리 일본에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가수들이 일본에 많이 진출했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데뷔하는 것이 이제는 많은 일본 젊은이들의 꿈이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K-팝 아이돌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며 살아남은 실력파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곳에서 데뷔를 했다는 것만으로 크게 인정받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데뷔를 하면 거꾸로 그 사실만으로도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받으며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제 예상대로 이후에 일본에서도 이 한일 노래 대결이 화제가 되었고 특집 방송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출장이 끝나고 돌아온 후 저는 부장님에게 큰 칭찬을 받았어요. 이번 출장을 통해 얻게 된 많은 관심이 회사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많은 영감을 주었죠. K-팝과 드라마의 인기를 시작으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동경하며 우상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유행을 따라잡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 한국 출장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경험이었고 조만간 개인적으로도 한국을 다시 방문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나츠키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우상화하고 있는 일본 여고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이 되고 싶다,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며 문화가 지니는 힘과 문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성견지명처럼 K-팝과 드라마라는 일부 문화에서부터 시작된 한류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를 동경의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